요즘 뉴스 보셨나요? 최근에 한국은행 총재가 은행장들을 직접 찾아다녔다는 이야기가 화제가 됐습니다. 그냥 단순한 인사라고 넘기기엔 그 속에 숨은 의미가 너무도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현금이 조용히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78세 김정선 어르신은 뉴스에서 들었는데 그냥 어르신들 혼란 안 생기게 하려고 움직이는 거겠지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 은행 내부의 흐름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시중은행 본점에서 일해온 은퇴 금융인입니다. 평생 은행 시스템과 고객 응대를 경험해왔지만 총재가 직접 6개 은행을 돌며 방문하는 건 정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신한, 국민, 하나, 농협, 기업, 우리은행. 이 6곳을 직접 방문한 이유, 단순한 예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현금 유통 축소에 대한 대책을 직접 논의하러 간 겁니다. 예전에는 어르신들 통장에 도장 찍고 창구에서 현금 찾아가는 게 너무도 자연스러웠죠. 하지만 이제는 무통장 입출금, 비대면 송금, 스마트폰 기반 거래가 당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흐름이 이제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6월 이후에는 일부 지점에서 현금 입출금, 창구가 완전히 사라지는 시범 운영이 시작된다는 내부 문서도 돌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81세 조봉남 어르신은 은행 가서 돈 찾을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황당해하셨지만 이미 농협 일부 지점에서는 ATM만 남기고 직원 없는 무인 점포로 바뀐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현금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지만 현금 중심 거래는 분명히 사라지는 중입니다. 그럼 어르신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당장 몇 가지 꼭 점검해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첫째, 휴대폰에 설치된 은행 앱이 있는지 확인하고 비밀번호와 인증서를 설정해 두는 것입니다. 둘째, 현금으로만 거래하던 습관을 조금씩 카드나 계좌이체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셔야 합니다. 셋째, 직접 창구를 이용하는 지점이 폐점 대상인지 확인하고 가까운 대면 지점으로 옮겨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금 없는 사회는 어르신들에게만 불편한 게 아닙니다. 사기와 해킹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전자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금융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불편은 줄이고 내 자산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월 이후는 금융 시스템의 큰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스마트폰에 은행 앱 하나 설치하고 자녀나 지인과 함께 연습해 보세요. 처음엔 낯설지만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어르신들께 돈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는 작은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30년 경력의 은행인 출신 이민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한국은행 총재가 대형 시중은행들을 직접 찾아다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민, 신한, 우리, 농협, 하나, 기업은행까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그 은행들입니다. 그런데 이 방문이 왜 이렇게 특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요? 저는 30년 가까이 은행 본점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런 장면은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늘 한국은행이 부르면 은행장이 가는 구조였지 총재가 일일이 은행을 찾아가는 경우는 정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급하고 중요한 일이었다는 뜻이죠. 그 자리에서 총재가 꺼낸 이야기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프로젝트 아고라, 또 하나는 프로젝트 한강. 들어보면 뭔가 거창한 이름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지갑과 현금을 뒤흔들 엄청난 변화의 시작을 뜻합니다. 두 프로젝트 모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 도입 실험에 관한 것이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금 토큰이라는 디지털 화폐 실험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혹시 CBDC라는 말을 처음 들으셨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지폐를 들고 은행에서 돈을 찾거나 썼죠. 그런데 앞으로는 지폐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돈을 주고받는 시스템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6월 말까지 최대 10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디지털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내 은행 계좌의 돈을 디지털 예금 토큰으로 바꿔서 편의점이나 서점, 식당에서 QR코드 하나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한 거예요. 문제는 이 변화가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충청북도 음성에 사시는 76세 강미자 어르신이 은행에 찾아오셨습니다. 손자가 할머니, 이제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돈도 보내고 커피도 살 수 있어요 하며 스마트폰을 주더랍니다. 하지만 막상 은행 앱을 열고 보니 생소한 단어의 화면만 봐도 머리가 지끈하다고 하셨어요. 결국 창구에 와서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현금은 그냥 그대로 안 되는 건가요? 하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이런 어르신들께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됩니다. 첫째, 스마트폰에 자주 쓰는 은행 앱을 꼭 설치해 두세요. 자녀나 손주와 함께 진행하시면 훨씬 빠릅니다. 둘째, QR코드 결제 연습을 미리 해보세요. 편의점, 병원, 약국 등에서 직원에게 QR로 결제하고 싶다고 먼저 말해보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셋째, 기존 현금 이용이 가능한 지점을 찾아 미리 등록해두고 단골 은행원 한 분을 만들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부는 이번 실험을 통해 해외 송금이나 결제 속도, 수수료 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확실히 편한 시스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에겐 불편과 두려움이 먼저 다가오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만큼은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며 통장도 바뀌고 카드도 배우고 ATM도 적응하셨잖아요. 이번 변화도 처음은 낯설지만 한번 배워두면 평생 편해지는 시스템입니다. 아직 현금이 당장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 그 순간이 올지 모르니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가족과 함께 앱을 켜보세요. 디지털 화폐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 돈을 지키는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변화에 대비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평생 자산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은행 업무를 28년간 담당해온 정승철입니다. 요즘 들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디지털 화폐, 그거 진짜 괜찮은 건가요? 라는 겁니다. 처음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려도 휴대폰만 있으면 돈을 다시 찾을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결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꽤 매력적으로 들렸거든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편리함 뒤에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화폐는 모든 거래가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에 샀는지가 모두 남습니다. 지금까지는 현금으로 결제하면 그 내역이 남지 않았죠. 그래서 조용히 쓰고 싶은 돈이 있다면 현금은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사생활의 여유조차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보안입니다. 혹시 최근에 휴대폰을 잃어버린 경험 있으신가요? 제가 진료했던 어르신 중에는 충청, 북부 시골에 사시는 75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손주가 깔아준 은행 앱을 사용하시다가 시장에서 휴대폰을 분실하셨습니다. 그분은 거의 울다시피 하며 지점에 찾아오셨고 내 돈 다 사라지는 건 아니겠죠? 라고 하셨죠. 다행히 휴대폰은 다시 찾았지만 그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화폐가 도입되면 이런 상황이 더 빈번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 자체가 휴대폰 속에 저장되기 때문이죠. 비밀번호 하나라도 노출되면 계좌에 접근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보안 앱도 설치하고 얼굴 인식도 설정하고 이중 인증도 하면서 막지만 70대 이상 어르신들에겐 이런 보안 절차 자체가 굉장히 낯설고 어렵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이미 간편 결제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 백화점, 병원, 심지어 약국까지 모든 게 결제가 되죠.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도 이미 잘 쓰이고 있는데 여기에 굳이 또 다른 형태의 디지털 화폐까지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걸까요? 실제로 미국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도입을 검토하다가 2024년 상반기부터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국민의 거부감과 보안 우려였죠. 미국 같은 나라가 시작도 하기 전에 접었다는 건 우리에게도 큰 참고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준비와 대응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라도 아래와 같은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휴대폰을 바꿀 때마다 은행 앱 비밀번호는 꼭 메모지에 기록해 두세요. QR 결제는 가족과 함께 연습해보며 반드시 보안 잠금 설정도 점검하세요. 비밀번호는 가족과 함께 공유하지 말고 잊지 않도록 기억 장치를 만들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디지털 화폐 전환이 시작되면 꼭 은행에 방문해 등록 절차와 사용법을 상담받으세요. 지점에 미리 상담 예약을 해두면 설명도 훨씬 친절하고 상세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현금은 아직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디지털 화폐도 법적으로 의무는 아닙니다. 지금은 실험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고 수고고 추억이고 가족입니다.
그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변화를 피하는 것보다 차근차근 대비해 나가는 자세가 훨씬 중요합니다. 전북 완주의 한 은행 지점에서 근무하던 시절 88세 되신 할머니 한 분이 매달 연금 받는 날이면 어김없이 방문하시곤 했습니다. 그분은 항상 현금으로 돈을 찾으시고선 나는 이 돈만 믿고 살아라며 손끝으로 꼼꼼하게 지폐를 세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현금이란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어르신들에겐 삶의 안정이자 신뢰의 증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현금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화폐가 그것을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야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 해도 아직도 시골이나 외곽 지역엔 인터넷이 느리거나 아예 안 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 QR코드로 결제를 하라면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특히 전자기기를 어려워하시는 어르신들에겐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만큼 힘든 변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대전 인근의 시골 지점에서 일할 때도 느꼈던 건 어르신들은 단순한 결제가 아닌 직접 손에 쥐는 현금에서 오는 안정감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나 한국은행의 입장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디지털 화폐 실험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며 많은 사람들이 손에 닿는 현금보다는 비접촉 결제를 더 선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디지털 화폐는 위조 지폐의 문제를 없애고 감염 위험도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금 계수 시간이 줄어들고 은행의 업무 효율성도 올라가겠죠. 하지만 그런 이점보다 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정전이나 통신 장애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몇 해 전 서울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을 때 카드도 안 되고 앱도 멈췄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현금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화폐만 존재한다면 그런 위기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겪을 불편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또 해킹과 보안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은행원으로 일하며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고객 한 분의 계좌에서 본인이 하지 않은 결제가 확인됐습니다. 알고 보니 해킹이었고 고객은 불안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나마 은행에서 보상 처리가 가능했기에 다행이었지만 디지털 화폐는 시스템 자체가 불안정하다면 돈 자체를 통째로 잃을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용돈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생들은 현금을 직접 받아 저금하거나 통장을 만들며 돈의 가치를 체험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부천 지점에서도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매주 할머니와 함께 와서 현금을 들고 와 저축을 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금융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모든 것이 QR코드와 앱으로 바뀌면 그마저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단순히 기술의 발전 여부가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에 있는 돈의 방식이 바뀌는 일입니다. 특히 시니어층에게는 익숙한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혼란이 아닌 불안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화폐 도입은 서두를 것이 아니라 충분한 설명과 적응 시간을 제공한 뒤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소한 현금을 선택할 권리는 남겨두는 것이 어르신들을 위한 진정한 배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울 외곽에서 지점 근무를 할 당시 87세의 한 할머니께서 손주 용돈을 위해 매달 현금을 찾으셨습니다. 이 돈으로 아이가 돈이 얼마나 귀한지 배우게 되거든요. 할머니는 100원짜리부터 5,000원짜리까지 차곡차곡 세며 아이가 모은 돈을 직접 통장에 넣는 모습에 흐뭇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풍경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디지털 화폐가 도입되면 이제 현금을 직접 만져보는 일, 지폐와 동전을 세어보는 일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10원, 100원을 모으며 돈의 가치를 체득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돈의 무게, 손에 쥐는 감각, 정성껏 모은 돈을 은행에 들고 가던 경험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경제 감각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은 이런 교육적 과정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더 심각한 건 시각장애인이나 신체가 불편하신 분들입니다. 지금은 지폐에 점자가 있어 구분이 가능하고 동전의 무게나 크기로도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화폐는 시각적인 화면 기반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예전에 인천의 한 고객님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셨지만 10,000원, 5,000원을 손끝으로 정확히 구별해내시며 직접 거래를 하셨습니다. 스마트폰에 음성 안내 기능이 있다고 해도 시끄러운 시장이나 배터리 방전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건 농어촌 문제입니다. 아직도 전라남도 해남이나 충청북도 영동 같은 곳에는 모바일 신호가 약하거나
와이파이가 끊기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 디지털 화폐만 사용해야 한다면 시장에서 반찬거리 하나 사는 일조차 쉽지 않게 됩니다. 몇 년 전 완도군 지점에 근무할 때 82세의 한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우리 동네는 카드가 안 돼. 현금이 최고야. 실제로 많은 상점과 노점은 여전히 현금만 받습니다. 무엇보다 시니어 세대에게는 디지털 격차 자체가 큰 장벽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조차 익숙지 않은 분들에게 QR코드 결제나 전자지갑은 너무도 어려운 개념입니다. 제가 80대 후반의 할아버지 한 분을 ATM 교육해드릴 때 그분은 5번 넘게 버튼 위치를 외우려 애쓰셨지만 결국 그냥 창구에서 할게요라고 하시며 돌아서셨습니다. 이제는 창구조차 사라질 수 있다면 어르신들은 도대체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더구나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질문할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화폐를 무작정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소외를 확대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금은 어디서 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디지털 화폐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썼는지 모두 기록에 남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우리의 모든 소비 습관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은행원으로 일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것이 고객의 정보 보호였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화폐가 도입되면 오히려 정보는 더 많이, 더 세세하게 수집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병원을 자주 가고 어떤 취미에 돈을 쓰는지까지 모두 파악이 가능해지는 사회, 과연 그게 바람직할까요?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시스템 오류입니다. 예전에도 인터넷 뱅킹이 멈추는 일이 종종 있었고 그때마다 고객들이 불안해하며 지점으로 몰려오셨습니다. 만약 디지털 화폐만 사용하는 세상이 됐는데 시스템이 하루 멈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밥값도 못 낼 수 있습니다. 예비 수단으로서의 현금조차 없어진다면 그 혼란은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난 봄 경기도 남양주에서 은행 업무를 보던 중 82세 남성 고객께서 카드도 안 되고 인터넷 뱅킹도 안 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다급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전산장애로 일시적으로 모든 전자 시스템이 멈춘 상황이었고 고객님의 당황은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분은 지갑에 현금을 조금 가지고 계셨기에 약값을 결제할 수 있었지만 만약 현금까지 없었다면 그날 그분은 처방약도 못 받았을지 모릅니다. 이처럼 현실에선 현금이 여전히 중요한 비상수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 화폐 체제는 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해외여행 시 문제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근무했던 은행 지점에서는 매년 수많은 어르신들이 해외 환전 업무를 요청하시곤 했는데 그 중에서도 동남아나 아프리카 여행을 앞둔 분들에게는 카드가 안 되는 곳이 많으니 꼭 현금을 준비하세요라고 당부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디지털 화폐만 남는다면 그런 조언조차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런 급격한 변화가 시니어 세대의 의견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경제 시스템 변화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지만 정작 결정 과정에서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은행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불편을 외면한 변화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사용자, 특히 고령자 세대가 따라올 수 없다면 그것은 좋은 변화가 아닙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터치식 ATM 기계는 분명 기능이 많고 편리했습니다. 하지만 70대 이상의 어르신 고객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불만이 커졌습니다. 버튼을 찾지 못하거나 화면 글씨가 너무 작아 어렵다는 불만이 속출했고 결국 지점에서는 기존 방식의 기계를 병행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디지털 화폐 실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 자체를 밀어붙이는 것보다 현금과 디지털을 병행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보안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시니어 대상 문자 사기, 메신저 피싱, 스미싱 범죄는 매달 수십 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금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했던 대전 유성지점에서는 78세 여성 고객께서 문자로 받은 링크를 누르고 ATM에서 송금하려던 걸 창구 직원이 발견해 막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단순 계좌 이체였기에 차단이 가능했지만 디지털 화폐는 구조가 훨씬 복잡하고 추적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격차에 따른 접근성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70대 이상 고령층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60%를 겨우 넘깁니다. 특히 농촌이나 섬 지역에서는 스마트폰 없이도 일상을 유지하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몇 해 전 전북 정읍에서 근무할 당시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76세 고객님은 나는 투지폰밖에 몰라요. 스마트폰은 너무 비싸서 감당이 안 돼요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에게 디지털 화폐를 강요한다면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차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걱정입니다.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면서 생기는 학습 부담, 실수에 따른 금전 손실, 시스템 오류 시의 피해 보상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사용법 하나를 익히기 위해 여러 번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모두 개인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시스템 설계와 제도 도입에는 반드시 시니어 세대를 위한 완충 장치와 보상 기준이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77세의 이모 할아버지는 얼마 전 은행을 다녀오신 뒤 손주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요즘은 통장도 기계가 정리해준다며? 이게 맞는 거냐? 25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수기로 도장을 찍어주던 방식에서 자동 인쇄 시스템으로 전환되던 당시 많은 어르신들이 기계가 해주는 거래 내역을 불안하게 지켜보셨습니다. 익숙함이 갑자기 사라지는 건 젊은 세대에게도 불안한 일인데 어르신들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디지털 화폐라는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편리하다, 신기술이다라는 말이 넘쳐나지만 정작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어르신들은 여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금융은 스마트폰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70대 이상 세대에게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북 안동에 거주하는 81세 여성은 스마트폰으로 통장 확인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은행을 3번이나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앱 설치부터 로그인까지 모든 절차가 낯설기만 했고 결국 그냥 통장에 도장 찍어주세요라며 종이 통장을 고수하셨습니다. 이처럼 디지털화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이탈자를 낳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현금과 디지털 화폐를 병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됩니다. 60대 후반 70대 어르신은 점차 디지털에 익숙해지는 중이고 반대로 80대 이상은 여전히 현금 중심으로 생활합니다. 이처럼 세대별 맞춤형 금융 환경이 필요합니다. 또한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더라도 충분한 유예 기간과 교육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3개월만 실험해보고 본격 추진하겠다는 방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전남 순천에서 운영 중인 한 금융 상담소에 따르면 75세 이상 어르신이 앱 하나를 완전히 익히기까지 평균 4주 이상의 반복 학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디지털 격차는 단순히 익숙함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참여와 존중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안 체계의 단순화도 시급합니다. 현재처럼 공인인증서, 복잡한 비밀번호 체계는 시니어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광주에 거주하는 73세 할아버지는 금융 사기로 수차례 문자 사기를 겪은 이후로 아예 휴대폰 금융을 포기했습니다. 이분께는 단순하고 직관적인 지문 인식이나 얼굴 인식 기능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또 한 가지 지방과 외곽 지역의 인터넷 접근성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합니다. 강원도 정선이나 경남 남해군처럼 통신망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디지털 화폐만으로는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현재도 이 지역의 마을회관이나 오일장에서는 현금만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기술은 사람을 배려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될 때마다 가장 먼저 혼란을 겪는 분들은 늘 고령자였습니다. 디지털 뱅킹, 자동 입출금기, 모바일 인증서, 이제는 디지털 화폐까지 모든 변화에 어르신들은 항상 한 발 늦게 끌려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반대로 가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속도에 맞춰 그들의 입장에서 변화가 다가가야 합니다.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는 74세의 이모 어르신은 최근 손주의 도움을 받아 휴대폰 뱅킹을 설치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좌 비밀번호 설정부터 앱 로그인, 인증 과정까지 스스로 하기엔 너무나 어려웠고 결국 그냥 통장 들고 지점 갈래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서는 따라가기 힘든 변화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 디지털 화폐라는 새로운 시대가 또다시 시니어들의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속도가 모든 세대를 배려하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특히 이번 디지털 화폐 실험처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화일수록 충분한 시간과 설명 교육이 반드시 병행돼야 합니다. 당장 다음 달이면 현금 결제의 일부가 시범적으로 제한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충북 청주에서 자녀들과 함께 사는 7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은 최근 들어 휴대폰을 아예 꺼두고 계십니다.
자꾸 이상한 문자가 와서 무섭다고 하시며 스마트폰 자체를 거부하게 되신 거죠. 이런 분들께 디지털 지갑과 QR코드 결제를 설명해도 실생활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현금이 사라져도 괜찮을까요? 우리는 선택지를 동시에 유지해야 합니다. 현금을 쓰는 사람과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는 사람 모두가 불편하지 않게 각자 편한 방식으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급하게 전환할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최소 23년 이상의 유예기간과 맞춤형 교육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GBDC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춘 결정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국민의 속도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제적 참여가 점점 줄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격차를 더 크게 벌리는 정책은 사회적 비용만 늘릴 뿐입니다. 전남 해남에 사는 79세 여성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건 좋지만 사람을 너무 빠르게 두고 가면 외롭다. 이 한마디가 현재 우리 사회가 가장 고민해야 할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단 한 명도 소외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모두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향한 존중이 먼저여야 합니다. CBDC와 디지털 화폐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현금 없이 살아도 괜찮을까요? 당신의 부모님, 조부모님은 이 변화에 준비되어 계신가요? 지금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세요. 특히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은행 창구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며 변화의 현장을 함께 해온 전직 금융인 유상훈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시니어 가족과의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